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무인일주는 을사년에 사화 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화 역마살의 기운은 일간 무토에게 편인이 됩니다. 편인이 역마살로 작용한다는 것은 실제 움직임보다 마음에서의 분주함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마음에서의 분주함이 커지게 되면 한 번씩 충동적이거나 돌발적 움직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충동적이고 돌발적 움직임 속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인일주는 을사년에 내면으로 분주하게 뭉치는 기운을 미리미리 규칙적으로 소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한 번씩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으며 간단한 취미 활동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무인일주는 일지인목이 이미 역마살의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인목의 지장간 안에는 편관, 편인, 비견의 기운이 내재해 있어 무인일주의 경우 어떤 책임지고 해야 할 일 때문이나 아니면 책임의 압박에 따른 휴식을 위해 이동과 움직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동과 움직임의 피곤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한 움직임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힘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인일주는 본인이 앞서 어떤 이동과 변화를 주도하는 것도 좋은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을사년에는 이 무인일주의 인목 편관 역마살의 기운이 사화 편인 역마살의 기운으로 수렴해 갑니다. 이는 외부적 움직임은 줄어드는 대신 내면의 생각은 분주하게 많아질 수 있는 모양새가 됩니다. 원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자각하고 기운을 풀어냈던 무인일주가 내면으로 침잠해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심리적 초조함과 불안감을 더해주는 모양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마음의 충동성과 돌발성이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산적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운세의 흐름에서의 사용을 위해 그 아이디어들을 잘 정리하고 일부 간단한 정도로 실험을 해보면서 내면으로 찬 기운을 풀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무인일주 일지인목을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망신살이 되고 일지인목은 지살이 됩니다. 망신살은 그 어감에서 상당히 부정적 느낌이 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주의 모든 기운은 양면성이 있기에 그것에 대한 해석과 기운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망신살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구설수가 커지며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한 부정적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명예와 위치, 권위 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망신살이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완숙미와 권위 그리고 유연성이 최고조에 오른 건록에 비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망신의 기운은 한편에서 너무 강하게 형성된 기운을 견제하고 끌어내리기 위해 작용하는 면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망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처하는 본인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자신을 견제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외부의 기운들에 대해 본인이 당당하다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좋고 기회를 봐서 행동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이해시키고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무인일주가 을사년에 내면으로 에너지가 많이 차오르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잘 참는 것 같다가 갑자기 충동적이거나 돌발적 행동으로 인한 구설이 생길 수 있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러한 특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일주는 을사년에 평소의 일상성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자신의 기운을 밖으로 풀어주면 좋습니다. 다음 무인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일주 주변으로나 아니면 대운에서 지지의 신금의 기운이 있다면
인신사 형사를 이루게 됩니다. 형살은 강하게 뭉치는 기운이 되기에 자신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근간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흐름을 보고 너무 잘 풀려왔다면 을사년에는 조금은 자중하면서 상황을 기다리고 관조할 필요가 있고, 너무 답답한 흐름이었다면 좀 더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무인일주 일지인목은 장생이 됩니다. 장생은 갓 세상에 태어난 아기의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새로운 만큼 호기심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며 주변에 기쁨과 활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무인일주에게 이 장생의 기운은 편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무언가 진지하고 진중한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장난기를 발휘하는 반전의 모습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생의 기운은 아직 언어 발달이 안 된 시기인 만큼 주변과의 소통성이 부족하고 일관적 방향으로 에너지를 펼치기보다는 중구난방, 산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생의 기운은 안정적 힘에 의해 이끌림을 받으면 좋습니다. 한편 무인일주는 을사년에 건록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건록의 기운은 인생 중반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관대처럼 에너지가 넘치면서 무모한 것도 아니고 제왕처럼 최고의 정점에 올라 독단적일 수 있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태도 아니며 장생처럼 잠재성은 크지만 방향성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적당히 제왕이라는 정점을 향해 가는 목표의식과 에너지도 남아있고 충분한 경험의 시간 속에서 완숙미와 유연성이 생겼으며 각종 상황 변화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흐름이 건록이 됩니다. 그래서 12운 성론의 흐름에서 건록을 제일 좋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제왕이라는 정점을 향해 가는 바로 전 단계의 기운이 되는 만큼 주변으로 견제가 따르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유연하고 완숙미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돌발적으로 안하무인이 될 여지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인일주의 장생의 기운이 을사년에 건록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산만하게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는 흐름에 대해 노련하면서도 실용적인 흐름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인일주에게 나름의 적절한 무게감과 포용력을 더하여 줄 것이고, 그 때문에 상황을 아우르고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다만 한편에서 장난기와 천진난만함 또는 안하무인의 느낌이 한 번씩 발동할 수 있기에 스스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미리 마음의 절제심과 해소 방안을 마련해 둠이 좋을 것입니다.